오늘 최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과 뒤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와 아래에서 보고 주시고 덫에서 건져내시며 내면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외면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위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지치고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실 시원하고 결심이 많은 가을을 기대하므로 인내하게 하신 오늘의 삶 또한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동료교회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동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히 채워주셔서 지체들과 나누는 삶 속에서 서로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밝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만의 하나님을 갇히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동료교회 가정 위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달에 저희 교회 7분이 캐나다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재환 집사님. 나올 때 올려 같은 함정으로 제가 제목 카나타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이 카나타가 캐나다 말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주민 그 어느 부족이 쓰는 언어에서부터 온 건데 이 뜻은 카나타라는 말은 마을, 공동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교회니까 신명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1세대는 지나가고 2세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신명기 처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40년째 되는 첫째 달 11월 11월인 거죠. 11달의 첫 번째 첫 일날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본문 제목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 같은 얘기가 19장 14절인가에도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 이거 읽다 보면 그 생각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포 앞에서 2세대 젊은이들에게 남겨진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신명기가 무슨 법이나 저주나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고아, 뭐, 보살피는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를 공경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그 경계를 옮겨서 내 땅, 그리고 요 12지파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땅을 지정해주면서 하는 말인데, 그 경계를 옮겨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이제 느끼고 또 갔다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시작이 좀 됐는데, 이게 이제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도를 이제 본 거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됐나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인류가 그 아프리카에서 처음,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이동한 게 아니라 그 단체로 막 훅 간 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자연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두 발을 걸어가지고 조금씩 이동해서 태평양 중심의 세계 지도는 이렇지만 대서양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동쪽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의 아프리카서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동이 여기 시베리아 위쪽에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알래스카에 들어갔던 그 인류가 우리 한반도에 내려왔던 인류하고 같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친척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저도 이거를 이제 그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제가 알래스카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원주민의 사진이 너무나 우리랑 닮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거기 지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때는 이 베링nik교가 이렇게 있었던 거는 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지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넓은. 그래서 이게 큰 맘모스라는 이 동물들이 넘어가면서 인류도 그거에 따라서 넘어간 거고 그 인류들이 또 한반도에는 이렇게 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알래스카에 커다란 빙하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캐나다나 또 미국이나 그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알래스카 지역에서 5,000년 정도를 살았다 그러고 우리 민족도 시베리아에서 기마 민족이잖아요. 한반도로 내려와서 우리 밑에 되면 바다잖아요. 더 갈 데 없이.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가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사진을 볼 때 중국 사람하고도 아니고 또 일본하고도 아닌 우리랑 닮아가지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끝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태평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북극해 밑에 태평양 그 사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요거를 베링nik교라고 해가지고 빙하기 땐 그 해수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넘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베링해가 된 거죠. 경계가 이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요게 이제 그 제가 알래스카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중국인하고도 틀리고 일본인하고 틀리고 우리랑 너무 닮아서 아유 원주민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걸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거기서 찍은 제가 사진인데 탈인데 우리나라의 그 가면 탈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너무 비슷한 거고 요것도 그 박물관에 있었던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나라 하얀 탈하고 비슷하잖아요. 요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도 제가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토템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들어가서나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 땅이니까 이 토템풀이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나라 장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마을의 수호신처럼. 또 하나는
요걸 보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나 친근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갖고 간 거죠. 근데 그 알래스카는 미국 땅인데 캐나다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 그 토템플란이라든지 또 가면이라든지 이게 똑같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같은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그 원주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그 여기 캐나다에 왔으면 이 원주민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몇 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경만 선생님이라고 그 연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원주민 그 관련된 인류학자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이 캐나다 원주민에서 그 조경만 그 선생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도 집사님의 원래 생각은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랑 동행하면서 시간을 갖고 싶으셨다는데 그런 시간은 못 갖고 이 조경만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시는 그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제 가서 이분 강의를 2-3시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 인디언 하면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서 받은 어떤 그런 불리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캐나다는 또 기숙학교라는 그 정신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모하고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기숙학교에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애들을 이제 그 문화를 말살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제노사이드인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를 충격을 받으면서 받았었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제 국경선이 일자로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48선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49도 선에서 일자로 막혀져 가지고 특별히 제가 이제 저 알래스카에서 그 캐나다 쪽으로 한번 넘어온 적이 있어요. 유권 지역으로 이번 여행에서.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저희가 이제 썰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서부 쪽에 그 김동훈 선생님 댁에 있었는데 그 국경 지역을 이제 저는 이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칠리역 가면서 이 국경을 쭉 따라가지고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쭉 한 적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시애틀로 넘어가 본 적도 있고 이거 보면서 뭐 어떻게 국경을 이렇게 쫙 일자로 나눌 수 있지? 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5,00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000 후에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에는 이제 큰 빙하가 2개 있었는데 그게 녹으면서 이제 넘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쭉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캐나다는 그 동부 쪽에 유럽인들이 17, 18세기에 이제 목회 무역을 하느라고 들어오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병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때 원주민의 많은 인구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구가 이제 축소되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땅은 우리 게 아니고 이게 나눠서 같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받아들이고 이걸 넓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조약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 수는 사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구역으로 밀어놓고.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인디언들도 사실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줄 하나를 그으면서 서로의 경계선에서는 자기네 마을도 있고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그 경계를 하나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 사람이 됐고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국경선이 경계 없는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가보니까 바로 그냥 건너가면 돼요. 물론 곳곳에 이제 지키는 차들은 있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을을 잃어버린 실향민 2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함경도 함흥인데, 그 아버지는 그 6.25 전쟁 일사후퇴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제 수용소에서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팔뚝에 이 아주 큰 글씨로 방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함경도 함흥에서 사실 때, 그러니까 군인으로 차출되어 오기 전에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함경도 함흥에서 그 사과 농사를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남이셨고, 그리고 과수원을 굉장히 컸었나 봐요. 제가 이번에 아니 함흥에 사과 농사가 가능한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하고 그 6.25 선언 당시에 지금도 당연히 사과 농사를 거기서 이제 그 북한에서 지금 나라차 그 정부 차원에서 잘 짓고 있는데, 거기가 그 태백산맥하고 한경산맥이 지나가면서 그 일교차가 되게 크대요.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추워서 굉장히 그 1등급 맛이 좋은 사과가 생산나는 굉장히 큰 다주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실향민들 내려와서 우리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도 대구도 경북도 있었지만 하여튼 제일 최고급 사과가 나는 지역이래요. 그럼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었고 결혼도 했던 사람이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계시면서 그 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념적인 환경, 그때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하고 그 내가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마음이 나만에다가 그 정을 두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함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잖아요. 자기 땅이 있는. 근데 나만을 선택하면서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도시의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제주도에서도 좀 살고 또 이제 영주에 형부가 이제 퇴직해서 내려가셔가지고 고향이니까 그 영주에도 이렇게 가보고 하면 그 물론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뭐 땅 팔고 집 팔아서 올라와서 잘 된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향 엄마 아버지가 농사지었던 땅 물려받으면서 계속 그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더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그 도시에서 삶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 얼마나 팍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 아버지가 저를 44살에 낳은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어렸을 때 둘 다 이제 죽었어요. 한 명은 그 쌍둥이였는데 여자 남자 쌍둥이였는데 여자아이는 태어나면서 이제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는 이제 그 친구 6살 때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제 위로는 언니만 있거든요. 그냥 그때만 당시에 뭐 아들이면 또 우리 아버지가 되게 예뻐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도 없고 딸만 셋에다가 농지는 없고, 그러니까 늘 마음은 그 잃어버린 땅,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가 물론 가문을 선택하긴 했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을 경례를 지어서 돼버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저 혼자 먼저 이제 그 앵커리에 도착해서 3일을 있다가 이제 그 크루즈 선을 타고 이제 밴쿠버까지 들어가는데 그 알래스카를 쭉 지나는데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 배 식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는 막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 웃었어요 혼자. 그 막막했을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이제 조경만 그분의 그 이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학대받았던 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지도를 보게 되니까 캐나다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마을을 나눠준 거 보게 되고 이게 또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는 제가 이제 좀 내년이면 65세 되는데 좀 아직도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세대는 좀 부모 세대하고 달리 공부도 좀 하고 또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기도 쉽고 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불릴 수 있을 기회들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땅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았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44살에 제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죠. 연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 부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때 88년도에 뭐 주식도 한번 시장이 있었고 사실 뭐 집도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 뭐 종잣돈이라든지 이런 모을 어떤 저기가 없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난 20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화학년은 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얘기 시작한 지 한 20분 됐나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20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밥을 먹으려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지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뭐 이제 지냈던 얘기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에 가장 큰 저기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하고 조영미 집사님 또 은호 집사님하고 선임 집사님 두 분이서 그 김정호하고 조영미 집사님은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이 완벽한 준비와 이제 환대를 해주신 거고 우리 은호 집사님도 이제 우리 지역 밥이 옆에 살아가지고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뭐 풍광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체험학습 활동이랑 그래야 되나?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더라고요. 뭐 고사리 채취, 함초 캐기, 뭐 상황버섯 따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머위대 캐기, 라즈베리 캐기 이런 거에 있는지. 네. 사진 없어 사진? 네? 사진? 없어요. 그런 거, 저도 머리 때 처음 따봐가지고, 그것도 막 삶아
닦아가지고 하여튼 그 상어모습 해가지고 그것도 닦아가지고 그런 일. 또 1박 2일로 이제 2번 같이 여행하고 한 번은 캠핑카를 가지고 빅토리아 섬 쪽으로 가서 또 여행하고 이제 6박 7일 또 밴프 가가지고 또 여행을 하고 또 마을에 뭐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용이 돼서 수영장에서 가서도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내도 알고 시내에 있는 사람도 알고 그래서 하루도 오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일이 없는 날이 없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저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명동수 집사님하고 밴프를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 밴프에서 떠나는 날 이제 밤 12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밴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비가 계속 왔었어요. 그 둘이 이제 서로 짐을 지키느라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맥도날드인가 거기에서 이제 짐을 지키면서 서로 이제 볼일 보고 나갔다 오자 했는데 제 차례 때 나갔다 오면서 밴프 보면 밴프에 이제 보호강이라는 강이 보호 레이크가 있는데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밴프 시내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봤던 보호 레이크에서 봤던 물줄기가 밴프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그 시내에 또 이렇게 트레일길이 이제 있어요. 거기 2시간 동안 비가 뭐 우산을 써도 이제 다 젖었더라고요. 거기 쏟아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처음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핸드폰에 노래도 그거 하나밖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없었지만 노래 뭐 머나먼 모시게인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마지막 떠나오는 날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언니랑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고개를 넘어가고 제가 살고 있었던 애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을 넘어가면은 이제 애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그 길을 지나오면 노형도 이제 집에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길이었거든요. 저 애월 너머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호강을 이렇게 걷는데 내가 여기에 마음을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고 밴프에 내가 애를 두고 온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쓸쓸함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리워진다라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 영미 집사님 잘 살고 계시고 또 은호 집사님 다 살고 계시지만 마음에는 두고 오는 것 같은 또 생각하면 또 그림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또 혼자 이렇게 울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울기만 했네. 근데 2번 그랬고요. 나머지는 설명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윤종이가 여행지는 그 사람들이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나고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언니네 집에 내려가서 소백산 자락길을 걸었는데 너무 친화적인 우리나라 환경이잖아요. 냇가 있고. 근데 밴프 로키 산맥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빙하가 훑고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된 지형들인 거예요. 엄청 멋있죠. 엄청 멋있지만 보기 좋은 거죠. 보기 좋고. 근데 이게 보니까 계곡에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수종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간사하게 또 좋더라고요. 캐나다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땅도 너무 좋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울기만 했다고요? 그래서 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읽고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없으시면 밥 먹어야 될까요? 예?
얘기야 이게. 아, 캐나다 얘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풍요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아낌없이 즐기면서 노는 것 같아요. 뭐 시내에 있는 뭐 산에 있는 게 따로 있고 저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했던 거 저는 이제 그 크루즈 여행을 일주일 했으니까 알래스카를 그거 하고 제일 뒤에 이제 밴프 트레킹을 그래서 이게 큰 두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밴쿠버를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수 없이 그 조영미 집사님 사실 보니까 조영미 집사님 그 썰이더라고요. 종호 집사님보다도. 그리고 이제 그 현지인들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뭐 빅토리아 섬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큰 농장도 가고 한 3군데를 더 갔었는데 그게 다 조용히 집사님 아는 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종호 집사님은 무리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 이제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밴프를 돌면서 예,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애틀로 한번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종호 집사님 그 오토바이 멤버들이 오토바이로 거기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차를 끌고 그들을 이제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600km를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그때 만나면서 분들하고 이제 식사할 때마다 이제 사는 얘기들 이렇게 듣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죠. 제일 고생한 게 뭐예요? 고생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거.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저기 뭐 다른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있으세요? 우리 윤정 집사님 너무 잘 놀았는데 없어요? 뭐 하신 말씀 없으세요? 우리 뭐 저기 목사님이 지금 안달이 나셔서 빨리 마무리하시죠. 뭐 이런.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